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 후보자가 되어 국민이 대표이신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작고하신 부친은 한글학자 겸 교수셨고 모친은 교사로 맞벌이를 하면서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부친은 평생 한글 문화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셨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작고하신 후 어느 한글날 기념식에서 옥관 문화훈장을 추서받기도 하였습니다. 부친은 공익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자주 말씀하셨고 그 영향으로 사남매는 모두 교직 또는 공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5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1997년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지어 도산하던 IMF 위기 당시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 관리를 담당하였고 이를 계기로 도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2003년 카드드랜 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초안 작업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할 때는 채무자의 구제와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헌신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좌절한 청년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 자동차 회사의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 사건이 재판장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매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멀리서 광주까지 오신 유가족들에게 재판 시작이나 끝나기 전에 돌아가면서 신경을 진술하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비록 유가족들의 상처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절차 진행을 통하여 법원의 재판이 치유적 기능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늘 동료나 후배들에게 강조해온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법관이 책상 앞에서 법리에 맞추어 분쟁을 도식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고 그 분쟁이 법정에 도달하기까지 당사자들이 겪었을 여러 사정과 맥락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재판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사회 각 분야 구성원들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사건 배후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치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재판 업무뿐 아니라 법원장, 수석부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등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할 때에도 사법 소유자인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가장 중요시하였습니다. 법관인사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법관 사무분담의 장기화 안건을 직접 발의하였습니다. 모두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당사자들의 불편과 불신을 덜어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법원 구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어 줄곧 법관 생활만 해왔으니 장애인 차별, 빈민 문제, 노사 문제, 성차별, 세대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할 경우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는 여러 체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맡았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입장에서 겪을 불편을 여러모로 고민해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못지않게 대법원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신속한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정책법원이지만 한편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권리구제법원의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빠른 시기에 이루어냈지만 그 이면에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암초가 많이 솟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의 영역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사법부가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 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8년 동안 체득한 재판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와 사회 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역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주권자인 국민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충고와 당부로 여기며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